예, 7시에 이제 만찬이 진행이 되는데 당연히 만찬하면 또 궁금한 게 있잖아요. 만찬 메뉴로 과연 어떤 음식들이 등장을 할까? 이게 궁금한데 대통령실에서 조금 전에 이제 기자들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오늘 7시에 있는 만찬에는요. 이러한 메뉴들이 준비가 됩니다라고 하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팔도 제철 이런 산채, 비빔밥. 비빔밥이네요. 네. 그리고 뭐 한국의 대표적인 특산물 요리 같은 것이 또 위에 뭐 참송이 버섯이라든지 미국산 소갈비로 한 양념구이가 이제 좀 특색 있게 보입니다. 그러네요. 한우가 아니고 미국산 소갈비를 썼다는 미국산 거죠. 소갈비. 그러니까 이게 한미 정상이 만찬할 때 저 메뉴 하나하나도 그렇죠. 그냥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네. 뭐 지금 그러니까 미국산 소고기를 쓴다는 부분은 사실 그 이명박 대통령 때 네.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산 소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강호병 파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때 미국산 소고기를 미국 대통령에게 대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원산지는 미국이지만 요리와 그러니까 시즈닝, 그러니까 이 지금 양념은 한국식으로 해서 한국적 스타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미가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또 이 미국 재료를 갖고 한국식으로 요리하는 나름대로 한미 간의 일종의 화합과 이 협조 뭐 이런 부분 앉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늘 지금 만찬 메뉴도 지금 미국산 소갈비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비빔밥이잖아요. 네, 비빔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화합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오늘 만찬주로 이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산 와인이 오미자주거든요. 네. 오미자주가 다섯 가지 맛이 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문경산 오미자주인데 그것조차도 한미 간의 화합과 아마 협력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오늘 지금 만찬 장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인데 이와 관련해서 설왕설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왜 국립박물관에서 이런 걸 행사를 해서 우리 지금 소중한 유물들의 뭔가 뭐 상당히 나름대로 뭔가 뭐 피해가 있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이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네. 이 지금 이 원래 이 관람 예약된 분들이 그러니까 다 취소가 됐다고 그래요. 휴관을 함으로 인해서. 휴관을 이제 함으로 오늘 인해서. 토요일이니까 예. 그 인기 있는 지금 이건희 네, 컬렉션 이건희 같은 경우는 컬렉션. 상당히 이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근데 사실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영 만찬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0년도에 네. 그때 G20 정상회의 때 그때 당시 1층에서 했거든요. 맞아요. 전시관실에서 했는데 당시 그때의 금동관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국보급 문화재들을 뒤에 배치를 해서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걸 보고 네. 야 한국에 이런 독창적인 문화가 있느냐 하고 놀랄 정도였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뭐 좀 이 급하게 준비하는 차원에서 네. 원래 관람하시는 분들에게 불편을 끼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엉뚱한 장소에서 한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중에 저는 재밌게 생각되는 게 이제 비판하시고 지적하시는 쪽에서는 그 유물이라는 게 이제 온도와 습도 또 빛 같은 것도 다 맞아야 되는 그런 귀중한 보물급들일 텐데 저런 데다가 이제 만찬장에 내놓으면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보관이나 이제 냄새 뭐 음식 등등을 냄새라든지 걱정하시는 이런 것들. 그런 지적을 봤어요. 근데 박물관 측에서나 이 대통령실 측에서는 그것은 철저히 그 완전히 차단된 상태의 그 용기 안에서 전시 상태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지 그것을 이렇게 밖으로 꺼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외국에도 보면은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공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그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 때 얘기도 하시지만은 영빈관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쟁기념관도 사실 고려가 일부 됐었다 그래요. 근데 전쟁기념관이 아닌 그 박물관에서 어차피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국민적으로는 좀 그 지지와 반대를 떠나서 이것에 대해서 지나친 비판을 하는 것은 좀 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4시 5분을 넘었었어요. 4시 6분이 됐는데 원래는 이제 저희가 사실 지금 이 특보를 진행해 드리는 이유는 원래대로라면 오후 3시 반에 양국 정상이 이제 소인수 회담, 단독 환담, 확대 정상회담 등을 거쳐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3시 반에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중계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는데 예상대로 지금 시간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시 50분에 공동 기자회견이 조금 딜레이돼서 3시 50분에 시작이 될 겁니다라고 공지가 됐습니다만 지금 4시 6분입니다. 역시 지금 16분 정도가 또 늦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뭐 단독 관담도 그렇고 확대 정상회담도 그렇고 소인수 회담도 그렇고 계속 공지된 시간보다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3시 50분에 원래 늦어진 일정대로라면 3시 50분에라도 시작이 됐었어야 하는데 그렇죠. 지금 벌써 4시 6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아까 제가 3번의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한미 정상회담 취재를 했다고 네. 했잖아요. 제가 3번 중에 한국 경주에서 열렸던 2005년도에는 딱 한 번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칠레하고 워싱턴 DC에서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양국 정상이 일종의 공동 커뮤니케 정도 내는 걸로 끝났지만 당시 2005년도에 경주에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 때는 지금 한미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정상회담이 길어지는 바람에 제 기억으로 그때 저런 식으로 상당히 좀 오래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양국 간에 지금 논의해야 될 과제가 너무 많잖아요. 의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지금 뭐 사실은 이 기자회견의 그러니까 예정된 시간에 맞추기보다는 일단 지금 양국 정상이 준비해온 여러 가지 의제들을 속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아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예측이 어렵답니다. 지금 뭐 3시 50분 원래 기자회견 예고를 알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장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그 주변에 뭐 참모들도 이게 언제 어떻게 끝나서 공동 기자회견이 몇 시에 시작할 수 있을지가 가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지금 뭐 두 정상이 아니죠. 이제 확대회담이니까 그 이제 참모들과 함께 총 양국의 정상까지 포함하면 24명이 참석하는 저 확대회담이 언제까지 지금 지연이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공동 기자회견 역시 몇 시에 시작할 수 있을지 저희가 가늠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7시에 만찬 시작으로 3시간의 여유를 뒀다는 것 자체가 그러네요. 아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어떤 성과물을 좀 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한두 시간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간에 대해서 굳이 어떤 뭐 언제까지 끝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그 대화에 많은 것들이 좀 이 논의가 되면서 네. 자꾸 뭔가 시간이 이 길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그 같이 온 러몬드, 지나 러몬드 레이먼드라고도 합니다만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차기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 20인에도 포함될 만큼 유력 굉장히 인사군요. 그 예. 촉망받는 예.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무장관이라는 자리가 엄청난 자리거든요. 사실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거물이지만은 네. 이 상무장관이라는 자리는 또 미국 경제의 실물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안보의 그 젊은 그 인재라고 할 수 있는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과 이 지나 러몬드 상무장관을 핵심 두 동반 참모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그 차기 후보군에도 들어가는 그런 젊은 정치인이다. 둘 다 그 유명한 로즈 장학생 출신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그 최고의 인재로 본다는 산실이 그 로즈 장학생이거든요. 예.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그 로즈 장학생 출신이었고, 그래서 이제 대단히 그 델라웨어대를 나온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명문 대학에서도 최고의 수재들을 자기 참모들로 많이 쓰는데 네. 그 두 지금 말씀드린 참모는 그런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또 아끼는 두 참모였다는 점에서 이번에 그 방한단의 핵심 참모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예.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앉아 얻어갈 거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늦어질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얻어내야 될 게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안보 문제 같은 경우만 네. 하더라도 북한이 지금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마쳤다. 그리고 ICBM 발사도 지금 연료까지 주입해 놓고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도발이 지금 점점 고도화되고 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우리의 대비책은 뭘 것인가? 결국은 미국 해구산이잖아요. 그러한 해구산을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러니까 미국이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담보를 확실하게 받아내야 된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확장 억제 전략이라는 것이죠. 이런 네.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부분이
저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소위 말하는 퍼펙트 스톰, 경제적인 데서 지금 상당한 위기들이 몰려오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하나가 지난 이 금요일 시장도 되게 안 좋았던 것이 그러니까요. 환율이잖아요. 환율. 그러니까 지금 아. 원화가 지금 상당히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미국과의 한미 통화 수합 네. 이런 부분들을 약속을 얻어낸다고 한다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원화의 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천군만마를 얻는 거거든요. 이제 네. 지금 공식적으로는 의제로는 거론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을 미국이 약속을 할 경우에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 봐라. 제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 아주 중요한 걸 얻어냈습니다. 이야기할 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에너지 문제죠. 에너지. 부분은 특히 이제 이 문재인 정권 때 이 탈원전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 원전 산업 자체가 상당히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뭐 탄소 감소 이야기합니다만 그린 텍소노미에 지금 그러니까 원전이 들어가는 바람에 상당히 지금 이 새로운 하나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원전 기술이 상당히 원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의 협력 더 나아가서는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 부분에 대해서도 양국 협력하는 그러한 하나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자회견 좀 미루더라도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양국 간에 서로가 중요한 부분들, 서로가 원하는 부분들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한 원만하게 잘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건 우리 모두의 바람인 것 같고 박상규 의원 하실 말씀 아니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 생각을 차 교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본 게 미국은 11월 중간 선거가 6개월 남았거든요. 6개월 남은 선거에도 대통령이 저렇게 올인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 선거는 6월 1일입니다. 11일 남았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은 윤 대통령이 물론 정치적인 엄정 중립, 선거의 개입 논란을 부르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국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면서 경제적이건 안보적이건 뭔가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이 정상회담에 하나라도 더 추가된다면 네. 이것은 뭐 대통령이 직분을 다했지만 충분히 6일 지방선거에 이 여권의 입장에서는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점에서도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